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는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모처럼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틀이 지났는데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좋은 모습이 나왔고 사실 보합권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기아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카카오도 2%, 그리고 어제 조금은 우려스러웠던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따라 모두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코스닥은 어제 강세를 보여주었던 게임주의 흐름이 조금 약세의 모습으로 돌아섰고 마찬가지로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첨보까지 첨보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어제 조금 찝찝함과 다르게 LNF는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양호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두 주체 모두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냉랭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 쪽에서 오늘은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거래대금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보다는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확실히 수급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었던 기아도 이틀 동안은 수급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오늘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 대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지난 급락장과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내일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잖아요. 저도 청약을 했고 3주를 배정받았는데 제가 여러가지 신문기사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조금씩 달랐는데 대체적으로 11만원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 11만원 제시한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개인들의 매매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기준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내일 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1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TNG,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우지수는 0.26%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였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6%의 상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S&P500도 0.2%의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던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약 3%, 3.1% 오랜만에 3%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6만원 후반 그리고 7만원 초반 저는 이 사이가 바닥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촬영 시점에 코스피가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 당시, 이 당시에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2600포인트까지 지수의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시장의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다른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쨌든 지수 전체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내년에 3,300포인트 혹은 3,500포인트 그 이상 지수가 갈 수 있다는 의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 상황이 10월 초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FOMC가 11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 하단을 살펴보면 현지 시각으로 2일부터 3일까지, 국내는 아마 3일부터 4일까지가 되겠죠. 그때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 시점이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3일과 4일 FOMC 내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과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FOMC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수의 방향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어떤 일정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시장에서 알려졌던 것 외적으로 조금 더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한다던가 또 다른 액션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한 차례 변동성을 또 키울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2일부터 3일이니까 국내 시간으로는 3일과 4일, 내일하고 모레가 되겠죠. 그때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이 시장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가 매수 기회로서 그동안 공략을 미루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3%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뜰 것이라는 조금은 시장과 반대되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제가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여기서 증권가에서 말한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D램 가격의 하락, 그로 인해 수익성 악화, 이 부분이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은 대형주들은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이 또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상반기부터 주가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있어서 반도체 가격 하락, 이 점이 굉장히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 따르면 생각보다 D램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D램 가격 하락이 제한이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IT 공급망 차질, 이 부분도 실적 대비 반도체 상승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4분기부터 중국 전력 제한에 의한 IT 공급망 차질이 마무리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돌발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메모리 업황은 내년 2분기부터
반등에 성공할 전망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상승이 나온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점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기업들은 6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된다면 주가도 그에 반응을 해서 선행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중국 전력 제한에 의한 IT 공급망 차질이 마무리가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보다 빠르게 2분기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변곡점이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주가는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방향성을 틀 수 있는 주된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 충분히 시장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가격대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68,000원, 6만원 후반에서 7만원 초반, 이 구간은 내년을 위해서 모아갈 수 있는 씨를 뿌리기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21선 위에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달은 정말 부진했던 흐름이었다면 이번 달은 끝까지 좋은 흐름과 함께 재미있는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